JB 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박노스님이 안녕하세요. 5월 시작입니다. 출근 첫날 광역버스 지하철 안에서 미니와 유튜브는 켜고 집중합니다. 오. 저보다 핸드폰이 먼저 열일 중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최근에 재취업에 성공하셨다고 의견을 오. 주셨거든요. 그래요? 축하 말씀 하나 하시죠. 아, 재취업에 성공하셨다고? 아, 그럼 그 전에 이제 직장 잃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재취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이야, 네, 잠깐 쉬셨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고. 요즘처럼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에 재취업에 성공하셨다면 박수 받을 일이죠. 정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5월의 시작을 새로운 출근길로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예. 그런 출근길에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를 챙겨 드려야 될 텐데, 에이스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게 될 마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한 분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왜 했냐? 사저 반대와 찬성 현수막이 시간차를 두고 걸려가지고 뭐가 진실이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특히 반대가 심하다 이런 보도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좀 알아보고자 주민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마을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많은 언론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왜 그때 가요? 그러니까요. 아유, 우리 인터뷰 듣고 갔어요. 그 전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튼 갔는데 가보니 저희 인터뷰가 맞았던 거죠. 그리고 어제 마을 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찬성이었다. 이런 네. 입장이 후속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예. 이렇게 이 논락은 좀 일단락이 되는 걸까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그때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하북면이잖아요. 네. 하북면에 각종 단체들이 현수막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7개 단체였나? 네. 그 시골에서 면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땅은 넓죠.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민 수보다 우리가 하북면이라고 하면 조그만 마을을 뜻하는 게 마을은 평산 마을이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이라고 하는 게 면적이 되게 넓은데 그러면 이 면에 사는 모든 분들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냐? 사실은 생활의 불편이라 이런 것들을 그러면 느끼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 그렇죠. 엄밀하게 네. 이야기한다면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그 경로는 사저가 들어서는 그 마을 평산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북면 전체로 놓고 평산 마을을 도외시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본 접근법이 잘못됐던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산 마을 주민하고 인터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답은 현장에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언론이 좀 키운 면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사저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뭔가 흥분 모드가 돼서 막 키우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시 정도를 생각해보는 아침이었고요. 자, JB타임즈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오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간발의 승리이긴 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선 친문 색깔이 덜한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울산 출신의 사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권을 향한 강력한 투쟁을 다짐했고 국민의 당과의 합당은 속도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네, 보궐선거 후에 두 거대 양당이 당 지도부 정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이루어졌죠.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당 대표 선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속속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그럼 여야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오늘 짧게 한번 짚어볼까요? 당 대표는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원내대표 조합만 놓고 한번 좀 봤으면 싶은데. 네. 가장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기현 새 원내대표는 거절이라는 표현보다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는 표현이 맞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식사만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한 장면이고요. 또 하나의 장면은 김부겸 총리 지명에 대해서 울산시장 선거처럼 개입하고 공작해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 장면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김기현 원내대표와 청와대는 악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방의 주체가 김기현 네. 새 원내대표와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관계가 궁금한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일단 벌써 짚을 수 있는 한 장면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여권의 강공 일변도로 나갈 게 자명하다. 이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됐어도 강공 모드였을 것이다. 그건 네.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맞상대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대야 강공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게 법사위원장 그냥 민주당이 간다. 그런 입장부터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 가을 정기국회까지 강대강의 국면이 연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 충돌 지점은 본회의에서의 법사위원장 선출. 아마 이때 첫 충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주면서 박광원 의원을 내정을 한 상태인데 이 절차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 거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있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당대표인 것 같은데 네.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대여 강공 모드가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 그가 당 좌표를 어떻게 찍을 건지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야권 통합 문제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핸들링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대표가 누가 되고 원내대표가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것이냐 이걸 좀 추가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당명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송영길 의원이 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약간은 결이 다르다. 약간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를 보고 당대표 원내대표 조합 두 당에 네. 요걸 보면 지금 매치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최종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될지가 이제 관심이 많은데 후보들만 봐도 거의 하마평 10명이 가까이 돼요. 네. 지역구도, 계파, 세대교체론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까지 감안해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인물이 지금 유력한 건가요? 몰라요. 이름을 대시라는 게 아니라 네. 대충 있잖아요.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초선이냐 중진이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영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걸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 같지는 않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야권 재편 문제를 그러니까 주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네. 라고 하는 문제를 아마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월 중에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5.18 제가 볼 때는 했더라고요. 요 문제하고도 연동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당대표 경선 구도 같은 네. 경우. 그거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선출이 일단은 첫 번째 매치가 될 것 같다. 이래서 지금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오는 금요일까지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한테 말한 협상 시한이거든요. 그때 정해질 건지 어떻게 될지 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더 미뤄지고 안 미뤄지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상 국민의힘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표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상으로는 네. 표결을 전면 거부하는 게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야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의안 협상 과정에서 어떤 태도가 형성이 될 것인가가 이걸 기점으로 완전히 뭐냐면 한랭 전술이 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어느 분이 협치는 없다 보내주셨는데 우리 국회가 앞으로 더 싸울 일만 남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협치라고 하는 어떤 말은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 요인을 고려할 때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치라는 말은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냥 꿈의 단어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이렇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지원금을 받아 떠난 해외 출장에 여러 차례 자녀들을 데리고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돈으로 갔다 왔다면 거기에 상응한 연구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 보고서 한 장 제대로 없다는 것이 이거는 심각하다. 임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자녀를 동반한 건 맞지만 자녀들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후보자는 위장 전입 논란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번 주 화요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 김모 씨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작년 5월 1일이라고 하는데 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 후보자 부인이. 예, 네. 그다음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 우모 씨는 영국에서 도자기들을 사진 보니까 엄청 많이 들여왔던데 네. 수십 점이던데 도자기들을 밀반입해서 또 일부를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네, 카페에서. 네. 네, 박 후보자가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18년까지 도자기 장식품들을 영국에서 구매한 뒤에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을 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비가 지원된 해외 학회 출장에 두 딸을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혜숙 후보자는 데리고 간 건 맞지만 두 딸의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했다. 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학회 가는데 왜 근데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데려가는지 모르겠죠. 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좀 논란들이 있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혹시 낙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에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거의 모두가 임명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전례에 그 준해서 본다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낙마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전선은 여야 간의 어떤 그 대치 전선은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어차피 장관들은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채택이 되지 않든 그 걸리는 어떤 시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임명장 대통령이, 네. 그 임명장 주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전례였으니까 네. 문제는 총리인 것 같습니다. 총리 네, 김부겸 후보자. 네, 김기현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가 김부겸 총리 지명을 두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공작용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상당히 어떤 뭐냐면 센 그러니까 공격. 네. 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다시 지명해라. 재지명 이랬잖아요. 어떤 네. 요구까지 나왔으니까 아마도 근데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거죠. 물론 표결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의석 분포로 보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가파른 대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자, 문제는 그러면 임명 동의 절차를 그 막을 만큼의 국민적 명분을 국민의힘이 확보하고 대치 전선을 그을 수 있느냐. 네. 이게 관심사죠. 그러니까 쉽게 말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것이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여야 강대강 대치의 1라운드의 형세를 좌우할 것이다.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유 있는 어떤 뭐냐면 저항이냐 네. 아니면 발목 잡기냐. 네. 이것들을 국민적 평가를 가르는 1라운드가 아마도 총리 임명 동의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6일과 7일에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네. 일단 증인들을 보면 야당의 전략을 또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네. 이게 강력한 한 방이 될까요? 나오겠습니까? 누가요? 증인들이. 아하, 안 나올 수도 있다. 네. 음흠. 그죠?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법적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안 나오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또 참고인에 포함이 됐어요. 네. 진중권 전 교수는 황당하다 이러면서 참석 안 한다고 했지만 김경률 회계사는 참석한다 그랬거든요. 네.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야당이?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김부겸 총리 지명자의 개인 도덕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한방이 돼야 될 텐데 네. 조국 흑서 거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약간 국정 운영에 대한 거겠죠, 그죠? 그렇겠죠. 음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기서 한방이라고 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아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거를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청문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위례님이 청문회는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네. 7322님은 장관 할 사람 이렇게 없나요? 깨끗한 사람들 어디 있나요?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참 이제 별의별 사례가 다 나오네요. 참.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자,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6일에 전국 법원 내 구내 식당에서 법관 전용 식당, 간부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법관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폐지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이 재판 당사자와 법관이 마주칠 경우 재판 불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에게까지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판사 아니라 법원 내 다른 일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취지의 권고가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 전에 대검도 좀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랬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대검청사의 검찰총장 전용 식당 그리고 간부 식당을 모든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네네.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당을 운영을 했느냐. 네. 정말 이게 의아할 지경이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의 조치가 검찰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검찰과 법원이 묘한 경쟁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지을 때도 상대 청사보다 다만 1cm라도 더 높이 올려야 된다. 뭐로 어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것은 서초동이 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다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일까라고 궁금한 유치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뜨거 해가지고 네. 법원이 이제 따라간 것이냐. 뭐 확인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렇게 한번 볼 여지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삐딱선 정신의 제입이네요. 대부분 언론이 이 뉴스를 구내식당의 불평등을 없앤 사례로 소개를 하던데. 아니 그걸 왜 이제 없애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네. 벌써 없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